돈이 없으면 상하이는 그저 상하이일 뿐이고 당신은 돈이 지금 있을 때에야 부자인 비로소 척하는 사람들로 상하이는 가득 찬 세상에 화려하고 살고 있다. 퇴폐적인 매일 도시가 다른 된다. 명품을 걸치고 5성급 호텔 로비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여자들. 화려한 드레스, 반짝이는 보석, 우아한 애프터눈 티. 하지만 그 화려한 삶의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류층의 이미지는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중국 상하이. 이곳에는 상하이 소셜라이트라고 불리는 비밀 그룹이 존재했다. 가입 조건은 단 두 가지였다. 약 75달러의 회비, 그리고 최소 14,891달러의 자산 증명. 겉으로 보기엔 진짜 상류층 여성들의 모임처럼 보였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럭셔리 호텔에서 티타임을 즐기며 서로의 화려한 일상을 공유하는 곳.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이 그룹의 실체는 부유함을 연기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커뮤니티였다. 회원들은 명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빌렸다. 중고 구찌 스타킹조차 서로 돌려 입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무엇인가? 상하이 불가리 호텔의 2인 객실 하나를 무려 40명이 나눠서 예약했다는 것이다. 각자 조금씩 돈을 모아 부자의 공간에 발을 디뎠고 그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뒤 SNS에 올렸다. 그리고 수십만 팔로워들은 그들을 진짜 부자라고 믿었다. 당신도 그 팔로워 중 하나였을지 모른다. 이것이 단순한 허영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다음 이야기를 들어보라. 이 소셜라이트 그룹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더 어둡고 더 조직적인 또 다른 스캔들과 연결되기 시작했다. 이른바 셀럽 남편 잡는 트레이닝 캠프다. 2020년 대만 가수 윌버펜이 중국인 승무원 누나 슈안과 결혼을 발표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억만장자 왕스안이 충격적인 폭로를 했다. 홍콩 배우 에런 쿡과 윌버펜의 아내, 두 사람 모두 에이미라는 한 여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두 아내 모두 같은 트레이닝 캠프 출신이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철저히 계획된 시스템이었다. 이 캠프의 목적은 단 하나였다. 여성들을 셀럽의 아내로 만드는 것. 그 과정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 단계는 성형수술이다. 캠프는 훈련생들에게 소위 인플루언서 얼굴로 변신할 것을 요구했다. 동일한 코, 동일한 턱선, 동일한 쌍꺼풀. 최근 몇 년 사이 유명인과 결혼한 여성들이 모두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외모 전략이었다. 얼굴조차 상품처럼 설계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연출된 사진 촬영이다. 훈련생들은 같은 명품 의상을 입고 같은 호텔 방에서 같은 포즈로 사진을 찍었다. 마치 상류층 가정에서 자란 것처럼 보이도록 철저히 세팅된 무대였다. 보는 사람들은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SNS 속 그 완벽한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크립트였다. 세 번째 단계는 접근이다. 멘토들이 자신의 인맥을 활용해 훈련생들을 셀럽이 자주 찾는 나이트클럽과 프라이빗 파티에 데려갔다. 훈련생은 그곳에서 배운 기술을 발휘해 타깃과 연락처를 교환했다. 연락처를 얻은 후에도 멘토는 어떻게 답장해야 타깃을 붙잡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코칭했다. 사랑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사실은 훈련된 기술이었다. 네 번째 단계는 관계 공개다. 멘토의 지시 아래 훈련생은 타깃 셀럽이 관계를 공식화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현대판 신데렐라는 남편과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을 속인 채 결혼에 성공했다. 이것이 로맨스인가? 아니면 정교하게 설계된 사기인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개인의 기만에서 그치는가? 아니다. 이것은 중국 인터넷 셀럽 문화라는 거대한 산업의 어두운 단면이었다. 2019년 6월 기준 중국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수는 무려 4억 3,300만 명에 달했다.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50.7%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를 꿈꾸는가? 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땀 흘려 일하는 대신 화면 속 삶을 팔려고 하는가? 그 답은 중국 사회 구조 안에 있다. 중국은 세계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한 나라 중 하나다. 국제기관들은 중국의 지니 계수를 약 0.47로 보지만 베이징 대학교 중국사회과학연구센터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지니 계수는 0.73에 달했다. 국가 전체 부의 30%를 단 1%의 가구가 소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리커창 전 총리는 2020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중국의 연간 1인당 소득이 4,468달러이며 6억 명의 월 소득이 고작 149달러에 불과하다고 직접 밝혔다. 이런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 SNS는 새로운 탈출구가 되었다. 학력도 특별한 기술도 필요 없이 브랜드 광고 하나로 계층 상승이 가능했다. 실제로 중국 1위 인플루언서 장다이는 서민가정 출신이지만 팔로워 1,000만 명을 확보하고 그녀의 온라인 쇼핑몰은 월 매출 2억 위안에 육박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 네티즌들은 그녀가 티몰 CEO의 내연녀이며 임신을 이용해 그 가정을 파괴했다고 폭로했다.
또 다른 셀럽 펑티모는 서민가정 출신으로 2014년 온라인 플랫폼에서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며 유명해지기 시작했다. 2018년에는 팔로워 1740만 명을 달성하고 수입이 1500만 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그녀가 160만 달러의 후원을 받기 위해 한 남성과 비밀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화려한 성공 스토리 아래에는 항상 감춰진 대가가 있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한계를 넘기 시작했다. 먹방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먹방은 원래 한국에서 시작된 신문화 콘텐츠였다. 그러나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질되었다. 중국 먹방 크리에이터들은 폭식 능력을 과시하며 광고 수익을 극대화했다. 틱톡에서 팔로워 4천만 명을 보유한 리용즈는 광고 한 건당 9만 달러를 벌었다. 또 다른 먹방 크리에이터 마이어스는 단 20초짜리 광고로 5만 달러를 챙겼다. 숫자만 보면 믿기 힘든 성공이다. 하지만 그 대가는 목숨이었다. 2020년 7월 선양의 30세 남성 먹방 크리에이터가 라이브 방송 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했다. 불과 6개월 만에 엄청난 양의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한 결과 뇌출혈로 숨진 것이다. 시청자들은 화면 너머에서 그의 마지막 순간을 실시간으로 목격했다. 조회수를 위해, 광고 수익을 위해 한 사람이 자신의 몸을 갈아 넣다가 죽었다. 이것이 우리가 열광하는 콘텐츠의 진짜 민낯이다. 중국의 사회학자들은 경고한다. 인터넷 셀럽 문화는 물질 만능주의와 공리주의라는 왜곡된 가치관을 젊은 세대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노력보다 외모를, 성실보다 속임수를, 성장보다 빠른 성공을 추구하게 만든다고. 중국 Z세대는 월급이 정해진 전통적인 직장보다 자유롭고 돈 많이 버는 인플루언서를 꿈의 직업으로 꼽는다. 꿈 자체가 왜곡된 사회에서 미래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수억 명의 젊은이들이 진짜 부자가 되는 대신 부자인 척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명품을 사는 대신 빌리고 호텔방 하나를 40명이 나눠 쓰고 얼굴을 바꾸고 사랑을 연기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가짜 삶이 진짜 삶보다 더 많은 팔로워를 얻는 세상. 이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회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남을까?